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상처가 나네. 예, 저는 현재 이렇게 불멍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예. 이제 나중에 제가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제 40대 시절을 또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에 또 다가올 제가 예상하는 어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저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게 큰 저에게 부를 줄 것이고, 10년, 20년 후에 만약에 제가 뭐 아파서 죽게 되거든, 제 아들이 이제 그 자산을 가져가겠죠. 디지털 자산을. 그게 이제 리플이라고 합니다. 국경 간 송금 체계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인데, 지금 현재 SEC,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리플이 그 소송 문제로, 송사 문제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리플이라는 코인이 꼭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두 건의 송사 문제에 지금 휘말려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송사가 만약에 잘못된다라면 저는 그게 저한테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송사 문제가 잘못이 돼서, 혹여나 잘못돼서 법정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제가 또 힘들게 벌어서 투자해 놓은 이 디지털 골드 자산 리플과 또 다른 뭐 한 두 종목 정도에다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1000개 내외 정도의 이 코인들을 사놓고 사놓고 저는 그 어둠 속에 이제 이승에서의 지옥이라고 하죠. 뭐 제가 설령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뭐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많이 살아봐야 2년이고, 그러니까 제가 최대치로 잡은 게 2년이라는 역량이고, 적게 보면 뭐 1년 내외입니다. 근데 그 안에 2022년도 지금 흑호 범해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고 나왔을 때 또 저는 휴대폰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전혀 흔들 일이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다가 돈을 묻어놓고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살고 나왔는데,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격변을 하고 있는데, 또 저한테 어떻게 조상님들께서 복을 주면 그게 가격이 또 많이 상승이 돼서, 그러면 또 저한테 또 다른 더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살고 나온 후에 복역을 다 마치고 나온 후에 또 다른 이 기회를 주는 거라고, 경제적인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암호화폐 관련된 책을 보고 디지털 신문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독거방에 들어가서 말이죠. 제 자랑 같지만 독거방 같은 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혼자서 1인 독거로 생활하는 거는 이 교정시설의 한계상 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 무슨 말 있잖아요. 낙타바늘로 뭐 바늘구멍 뚫듯이 힘들다고,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정확하게 말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듯이 힘듭니다. 그만큼 관문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칭 지금 언론에서 잘 나간다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소수들만 갈 수 있는 곳인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뭐 잘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감옥의 구조를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수들만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옛날 역사도 마찬가지로 몇몇 소수들이 부를 차지하곤 했었죠. 그게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되더라도 결국에 이 돈이라 그러죠. 돈, 화폐는 결국은 사회주의에서도 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화폐를 통해서 또 내가 권력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중요한 건 가장 지금 현재 제 이제 40대 중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자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공부하고, 이 조용한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열심히 지금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변이 바이러스, 그 후에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그 델타 바이러스 이후에 오미크론이라는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또 사람들을 옥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비대면 시대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세계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화폐는 현재 뭐 달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이제 기축통화로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고, 비트코인이 이제 기축통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리플이 지금 많이 밀리긴 밀렸는데, 지금 솔라나나 뭐 루나, 테라 이런 이제 코인들이 시총 5위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 활동을 해서,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바이낸스 상장 거래소가 코인을 발행해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한 60, 뭐 4, 5만원, 600 몇만원 이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상하는 코인이 이제 보면 뭐 갈라 코인이나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코인들이 이제 앞으로 주류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코인들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하겠지만, 그 자본력 강한 그런 코인들만 살아남겠죠. 그렇듯이 저 역시도 그 몇몇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코인들을 믿고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코인만 믿고 뭐 희망만 갖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그냥 디지털 골드를 묻어놓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코 좋은 일이 오면 왔지 나쁜 일이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준비하는 자한테 기회가 오는 거라고 저는 보았고, 과거 역사에도 그랬고, 노력하는 자한테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이나 스피드 복권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양으로 막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데, 도박이고. 근데 뭐 일주일에 예를 들어 돈 10,000원씩만 꾸준히 투자한다 생각하고 1년 잡아봐야 한 달이면 4만원 잡고 10개월이면 40만원, 48만원, 50만원 돈 투자해서 그 안에 진짜 우연하게 뭐 5억짜리, 뭐 10억짜리 또는 뭐 로또 1등 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뭐 2등만 되더라도 원전 회수하고도 엄청나게 남는 거 아니. 그것도 다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희망, 특히 믿음과 희망 속에서 이 복은 일어나고
발복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음 달 1월 달이면 이제 내년 한 3, 4월 안에는 재판이 다 끝나면 잘못하면 그 이승에서의 지옥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전혀 긴장되거나 걱정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결판이 나서 뭐가 되든 뭐 조상님이 도와줘서 벌금형으로 끝나면 감사한 거고, 그게 안 돼서 설령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면 더 좋습니다. 가서 편안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술 담배도 안 하고 그 안에서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책 보고 지식 함양도 늘리고 아주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영상을 지금 이제 제 뭐 구독자 시청자도 몇 명 없지만 보게 된다면 지금 현실 속에서 굉장히 어떤 자기 삶 속에서 걱정, 근심, 고민,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내일 모레 잘못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술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지는 마시고, 힘들 때 가끔 한 잔씩 마실 수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과음을 하고 오남용을 하게 되면 이 뇌가 파괴를 하게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이제 잘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드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해서 멘탈 관리 하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 사는 게 힘들죠. 너나 할 거 없이 다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타마 시달타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난다. 그러나 그 안에서 행불행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고통의 퍼센트가 더 높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잠시 잠깐 오는 그 달콤한 행복, 맛있는 저녁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사람은 매일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일하는 거 자체도 따지고 보면 고통 아닙니까? 남 밑에서 잔소리 들어가며 또는 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어떤 위기에 빠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도 가격이 오를 때는 행복하고 기쁘지고 에드레날린이 샘솟지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연하게 이제 살다가 성인이 돼서 어떤 예쁜 아가씨와 사랑을 나눌 때는 행복하지만 또 헤어질 때는 굉장히 또 그때는 괴롭거든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항상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살아가는 거라고 인생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항상 힘을 내시고 저 역시도 나쁘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한 스님은 일정시대에 그 일제 치하 시절에 서대문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엄청나게 추운데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일본 교도관이 이제 그 스님을 괴롭히려고 아주 추운 방에다가 가둬 넣었어요. 얼음장 같은 그 추운 방에다가. 근데 그 스님은 도력으로 이 방은 따뜻한 온돌방이다 하고 이렇게 도력을 갖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교도관은 그 스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왜? 일제에 계속 대항을 하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따뜻한 방이다, 따뜻한 온돌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과연 며칠이나 버틸까 했는데 일주일 이상을 버텼답니다. 그 얼음장 같은 추운 방에서 얼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온 그런 실화도 있어요. 다 뭐든지 생각하기에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도 거기서 큰 이 깨달음을,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렇게
불 쬐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잠깐이지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작은 거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줄 알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도심 속에서 저도 서울에서 살아보고 수도권에서 살아봤지만 운전도 해보고 대중교통도 이용해봤지만 정말 교통 지옥이고 지하철 타면 정말 지옥철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말도 못한 그건 고통이에요. 이제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골 와서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PC 하나 갖다 놓고 편안하게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서 암호화폐, 뭐 주식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소일거리 하고 뭐 그러다가 조금 생활비가 없고 그러면 인력 사무실 나가서 용돈벌이 하고 하루 이틀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해서 육체노동 해가지고 운동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서도 중요한 건 사람들을 잘 걸러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꼭 내가 좀 행복하다 싶으면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떤 고통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관찰하면서 짚어가면서 이 사람은 오래 사귈 사람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가식이 넘치는 사람이다. 특히 사람을 볼 때는 진정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지를 봐야 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언행일치가 돼야지 어느 도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도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하고 친구를 만들려고 해야지 계속 뭐 나쁜 생각하고 남한테 거짓말해갖고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취해볼까 하는 그런 사도를 걷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게 사람이라고 옛날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랬고 어머니께서도 그랬습니다. 항상 사람 조심, 차 조심 그렇게만 하고 열심히 제 멘탈 관리하면서 운동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힘들게 도시에서 막 부대끼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골 와서 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살아가는 시골에서 정말 이 힐링하면서 살아가는 이 방법,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하는 마음에서. 예. 그리고 저는 나중에 성공을 하면 꼭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외된 소년, 소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신체 멀쩡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망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멘탈을 개조를 시켜서 정말 다시 정상인의 삶으로 돌려놓을 그런 자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들까지는 제가 돌보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부를 획득을 해야 되겠죠. 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된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사비로 어느 정도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일요일인데 2021년 오늘 1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범띠 흑호해라고 하죠. 그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해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빌고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들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